공호 유리식과 유리함수 6페이지 우리 번분수 미안해요. 번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요 번분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정의가 이렇게 분수가 있었지. 크게 분수가 있는데 이 안에 또다시 뭐가 있어요? 새끼 분수들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의를 적도록 하자. 뭐 속에?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이게 바로 번분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야, 번분수 한번 풀어보겠니?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건 필기하지 마. 나쁜 풀이 중에 하나니까. 너희들이 풀어놓은 이 전부 풀이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풀이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번분수를 배우죠? 이런 거 배웁니다. 야, 3분의 1이 있어. 여기 7분의 2가 있어. 얘 뭐가 될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 뭐라고 풀어? 7분의 6이야. 이렇게 풀었지.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분수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번분수야.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떠하다? 수학을 잘 모르세요. 고민을 하셨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될까? 아, 얘분의 얘라고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고 요령을 하나 설명했을 뿐이지 원리는 다 빠진 상태였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 너희들은 저꼴이 되지 않으면 못 푸니까 얘를 어떻게 풀기 시작했어요? 이런 꼴로 바꾸는 겁니다. AC분의 BC 플러스 AD, 여기는 2지분의 통분해서 FG 마이너스 2H가 됐다. 그래서 와, 이거 곱해야겠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C 플러스 AD에다가 2G를 곱하고 FG 마이너스 2H에다가 AC를 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얘는 알파벳 순으로 써볼까? 한번 AD 2G 플러스 BC 2G 분의 AC, FG, 마이너스 AC, EH. 선생님 나 번분수 되게 잘 풀었어요. 이게 너희들의 기본 풀이었어. 근데 번분수는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번분수가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또 분수가 있기 때문이지. 맞아? 그럼 분수를 만들어내는 녀석은 분자일까 분모일까? 분수의 핵심은 분모예요. 그래서 분모만 없애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풀이 봐봐. 무지 지저분하지. 힘들지. 자, 이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어머, 얘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번분수 문제네. 번분수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쁜 애들입니다 라고 했지. 얘네를 없애면 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하고 분자의 통째로 얘를 선생님이 또 분모라고 부를 거예요. 또 분모?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그냥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요 새끼 분수의 분모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서 풀면 A 약분되면서 BC, EG 플러스 CC 약분되면서 AD, EG. 자, 이렇게 곱하면 2 약분되면서 AC, FG 빼기 GG 약분되면서 AC, EH라고 답이 한 큐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분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냐? 해법입니다. 또 분모의 무엇을?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얘를? 최소 공배수라고 했죠? 최소 공배수를 어디에 각각 곱한다?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이게 바로 번분수의 가장 표준이 되는 해법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줄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셔야 번분수를 풀겠죠? 자, 지금부터 3번만 읽으면서 암기를 좀 할 건데 필기하세요. 필기할 시간을 주자. 자, 어때요? 아까 풀이보다 훨씬 빠르죠? 예. 자,
시작! 번분수,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한 번 더. 번분수,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한 번 더. 번분수,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라는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분수의 대표적인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번분수 문제 맞습니까? 맞죠. 번분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 분모하고 분자에 뭘 곱한다?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근데 또 분모 자리에 뭐하고 뭐가 보여? x랑 x 플러스 1이 보이죠? 그래서 나는 x랑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xx 사라지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되네요. 이렇게 곱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사라지면서 x의 제곱만 나오네요. 자,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사라지면서 x의 제곱만 남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요식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게 번분수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 7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푼 사람은 7페이지 첫 번째 문제만 우선 풀어보세요. (7페이지) 첫 번째 문제는 번분수 문제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풀리는 학생은 솔직히 말하면요, 수학상의 1단원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수학할 개념은 완벽해요. 근데 수학상에 이제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게 안 되면 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번분수네. 번분수는 선생님 가라사대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x, y의 세제곱을 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 y의 세제곱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약분되면서 x의 제곱, y만 남나요? 네. 자, 요거 요렇게 계산했더니 y 약분되면서 x, y의 제곱만 남네요. 요거 요렇게 계산하면 뭐만 남습니까? 예, 플러스 y의 세제곱만 남습니다. 자, 분자에 있는 식 계산합니다. 요렇게 곱해주면 x의 세제곱, 요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y의 세제곱 나오네요. 그런데 식을 적어놓고 보니까 인수분해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느껴지죠. 자, 얘 인수분해하면 뭐야? y라는 공통인수를 뽑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쓰고, 얘는요 세제곱 없다고 보고 그대로 한번 뺏겨 쓴 후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셔야겠죠. 써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똑같은 식이 보여서 약분해줍니다. 결국 답은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여기 갈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뭐야? 수학상 앞대가리 개념이다 라는 거 좀 기억해두고
안 돼 있는 사람은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손들게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번분수다? 번분수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찍어? 예, 50대 50대 번분수다! 번분수가 아니다! 예. 선생님 번분수의 정의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번분수란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나오는 식만 번분수예요. 얘는요, 분수 속에 또 분수에 또 분수까지 나오고 있어요. 번분수도 아니다? 아니다예요. 전체적으로 얘는 번분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번분수로 해당되는 부분만 번분수로 처리해 가면서 푸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번분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번분수지. 맞아? 요만큼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몇 곱해요? x. 왜? 여기에서의 또 분모는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x, x 요렇게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얘만 좀 정리 정돈하고 대입시킬 거예요. 한꺼번에 계속 가면 힘드니까. 그럼 얘는 번분수 풀었더니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에 x 플러스 2 요런 식이 나오네요. 결국 이 식은 정리했더니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요 정도 식이 나왔어요. 좋았어. 이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x 마이너스 요식 대입하면 되죠? x 플러스 1분의 x에 x 플러스 2분의 x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분모 분자에 몇 곱하면 되겠어요? 얘는 번분수죠?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x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x에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식 정리했더니 x로 모두 다 나눠버려도 되지. 맞아요. 예, x라는 거 다 뭉쳐서 나눠버리면 되니까 결국 남는 식은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번분수를 이용한 기초 문제 유형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번분수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 하나 보고 가도록 하자. 자, 번분수로의 확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17분의 181을요. 다음과 같은 꼬라지로 이렇게 확장할 거야. 이때 A, B, C, D, E 자리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좀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A분의 B라는 분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얘처럼 분모가 1이 되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분의 B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요. A분의 B를요, 밑으로 써줘야 돼. A분의 B 써주고 여기에 1을 써주셔야 돼요. 왜? 우리 초등학교 번분수 배워서 알잖아. A분의 B. 맞아요. 그래서 얘는 A분의 B는 그렇구나. A분의 B는 새롭게 쓰는 방법. A분의 B 1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요 훈련이 좀 되시면 편해요. 기계적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요런 꼴이에요. A분의 B 곱하기 A 플러스 C. 자,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의 문제야.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와요? B 더하기. 얘 계산해야 되는데 A분의 C지. 근데 A분의 C의 분자를 1로 만들려면 A분의 C 1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7분의 181이 있어요. 자,
182 안에는 17이 몇 개 들어가? 10개 들어가지. 170. 그죠? 그래서 10 그냥 써줘요. 그리고 원래 남는 수는 몇인데? 17분의 11이지. 그 11을 이렇게 밑으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이제 11분의 17 안에는 17 안에는 11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제 11분의 6 아닌가? 6이죠. 그 6을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다시 예. 6분의 11 안에는 11 안에는 6이 몇 개 들어간다? 한 개. 남는 녀석은 6분의 5지요. 그 5를 요 밑으로 써준다. 자, 6 안에는 5가 몇 개 들어간다? 한 개. 그리고 남는 수는 뭐예요? 5분의 1. 끝났어요. 그래서 A 몇 나오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A 몇 나옵니까? 10. B 자리에 몇 들어갑니까? 1. C 자리에 1. D 자리에 1. E 자리에 5. 모두 다 더하면 답은 18. 욕했네?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개념을 정리할 텐데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수학 문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개념 설명을 거의 안 해주시고 답지, 시중교재의 답지를 달달달 외워서 풀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특징이 생긴다? 재수가 좋으면 어떨 땐 풀리고 재수가 나쁘면 어떨 땐 안 풀려요. 풀렸다 안 풀렸다 해요.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요 문제 유형부터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봤더니 미지수가 모두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미지수 모두 몇 개 나왔어? 주어진 등식 보니까 미지수가 3개 나오고 있죠. 근데 식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2개 나오고 있어요. 큰일이 발생한 거야. 왜? 내가 뭔지 몰라도 얘를 구하려면 원래는 미지수가 3개고 식도 3개여서 와 Z 구했어 대입, X 구했어 대입 이런 식으로 원래는 풀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이 하나 모자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나는 X, Y, Z의 특정 숫자 값은 절대로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선생님 그럼 X, Y, Z를 못 구하는데 얘 어떻게 구해요? 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와 계산했더니 오 놀랍게도 약분돼서 답이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즉 특정 숫자 x, y, z의 특정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녀석에서 미지수를 계속 줄여서 이런 식의 꼴로 바꿔서 약분시켜서 답은 2야 라고 내는 이런 패턴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기본이 뭐다? 미지수와 식의 개수를 세주시는 건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봤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미지수가 A개가 나오고 식이 B개가 나왔어. 그런데 A하고 B는 개수가 다른 상황이야. 그러면 A 빼기 B개가 나오는 거지. 맞아? 이때는 요구사항을, 얘가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요 개수의 문자로 정리 가능하다. 요게 바로 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보라고 시킬까? 됐다 안 됐다 한다는 바로 이 문제? 이면지 드릴게요. 자, 뒤 이면지 나눠 가지시고요. 예, 이면지에다가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좀 노골적으로 막풀이와 논리적인 풀이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니까 풀든 안 풀든 상관없으니까 막 풀어요.
어차피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막 풀면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라서 거의 답이 80% 정도 나오고 밑에 있는 문제는 참고로 서울대 본고사 문제였어요. 답는 사람은 답 얘기해 주세요. 이 20초 뒤에 마감합니다. 잘 안 되나?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문제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뭐야,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데 이 요구사항을 구하라고?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네? 아씨, 안타깝게도 나는 x, y, z 값 어느 것 하나 구할 수가 없겠다.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요. 되겠습니까?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 좋았어. 이 식에 도대체 x가 몇 번이나 나왔지? 1번 나왔어요. y는 몇 번이나 나왔지? 2번 나왔어요. z는 몇 번이나 나왔죠? 1번이나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네. 그리고 이 y는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이네. 그러면 어차피 정리할 거라면 요구사항을 무슨 문자로 정리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유리하다? y로 정리하는 게 가장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y라는 문자로 정리한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요구사항은 x와 관련해서 2x분의 1이지? 얘를 만들 거야. 그래, x는요 선생님 1-y분의 1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우선 뭘 만들어준 거야? 장례식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의 장례식? x의 장례식. 나는 이 식을 y만의 문자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x를 적극적으로 죽여줬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얘로 대입할 거면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그러므로 x는 y분의 y-1이 됐어요. 자, 2x 만듭니다. 그러면 y분의 2배의 y-1이 됐어요. 양변의 역수 취합니다. 2x분의 1은 2 y-1분의 y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의 목표 요구사항은 z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을 z에 관해 정리할 거예요. 아, 그래. 이 z분의 1은 1-y야. 역수 취해야지. 그러면 이 z는 1-y분의 1이야. 결국 z는 2배의 1-y분의 1이야. 라고 z까지 y라는 문자로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 주어진 요구사항, 내가 구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y라는 한 개의 문자로 전부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풉니다. z 자리에는 2배의 1-y분의 1이 올 거고
플러스 2x분의 1 자리에는 2배의 y-1분의 y가 오겠구나. 자, 통분하겠습니다. 2배의 y-1로 통분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분자도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지? 즉 식은 y-1이 되네요. 답은 몇이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모든 개념은 다 가르쳤다. 아래에 나오는 문제는 정석책에 실려있고 한때 서울대 본고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예, 6문제 중에 3문제만 맞추면 서울대를 합격한다던 그 본고사 문제 중에 한 문제였으니까 풀어보세요. 나는 모든 개념을 다 가르쳤다. 이제 개념을 배우고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여라. 참고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면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잘 안 돼요? 시간을 더 드릴까? 같이 갈까? 수빈이 답 나왔니? 안 나왔어요.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가 왜 서울대 문제였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기존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항상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의 차이가요. 한 개밖에 안 나오는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한 개짜리 문제는 어떤 특징이냐면 재수 좋으면 풀고 재수 나쁘면 못 풀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어떻게 하다가 답이 나왔어 이러면 기쁜 거고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즉 시중에 나와 있는 요 개념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왜? 개념이 똑같이 없어도 풀었다 안 풀었다 학생마다 제멋대로 다르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저 개념 진짜 확실히 있는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최초로.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식이 몇 개예요? 1개예요.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2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2개짜리 문제를 낸 거예요. 이 2개짜리 문제의 특징은 뭐다? 예. 저 개념을 모르면요. 이렇게 막 풀었더니 어쩌다 답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풀려요. 철저하게 개념으로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제인 거야. 남다른 문제지. 서울대 문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식 봤더니 X도 한번 Y도 한번 Z도 한번 상황이 다 똑같이. 그러면 나는 요구사항을 어떤 문자 2개로 정리할까?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X, Y, Z 중에서 2개에 해당되는 문자 뭐하고 뭐 택할래? 아무거나 택해도 되지. 상황이 똑같으니까. 뭐? X하고 Y 할래요? 그럼 누구만 죽여버리면 돼? Z만 죽여버리면 되지. Z! 죽어!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줬더니 Z는 XY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나는 지금부터 이 주어진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모든 Z를 전부 XY분의 1로 대체하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체합니다. 얘는 XY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고. 자, 요 녀석에는 와, Z가 하나 나와 있네.
xy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1분의 y 더하기 와 z가 나와 있네. xy분의 1에 x 플러스 xy분의 1 플러스 1분의 xy분의 1이라고 요구사항을 두 개의 문자로 정리했다 안 했다.